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오늘은 전 야구 선수인 양준혁 씨의 사주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을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양준혁 씨에 대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양준혁 씨가 출연하고 있는 살림남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사 타이틀은 양준혁 처가결혼 반대 심해 마음고생 서러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준혁의 19세 연하 아내와 결혼 전 처가의 반대가 심했다고 밝혔다. 9일 방송된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2에서는 예비부부 양준혁과 박현선의 신혼집이 공개됐다. 결혼 반대만 2달을 했다는 양준혁은 전화를 두고 여러 군사들이 와서 맹폭을 쏟아붓는 것 같았다. 그때 어머니 생각이 들었다. 서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다고 회상했다. 장인은 비슷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생각도 했다.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소가리를 많이 했다면서도 나이 차이가 나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사랑을 하는 게 참 행복하게 보이더라. 어차피 허락할 것, 더 일찍 허락할 거리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양준혁 씨가 52세에 결혼을 하는 거죠. 원래 결혼을 작년 12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21년도 3월에 한다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당히 늦게 결혼을 하는 것이죠. 52세에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고요. 또 52세에 기적적으로 어떻게 19살의 신부를 만나게 된 것도 참 사주적으로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준혁 씨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번 양준혁 씨의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양준혁 씨는 69년 7월 10일생이라고 알려져 있죠. 만 나이로 51세고요. 우리 나이로 52세입니다. 이제 새해가 넘어갔으니까 53세가 되겠죠. 양력으로 사주를 풀어보면은 기우년 신미월 병술 일생이 되죠. 시간은 모르니까 빈칸으로 냅두고요. 제가 양준혁 씨의 사주 분석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일간이 병화일주죠. 나와 같은 오행을 보면은 나무 기운이 월지 미토 안에 을목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오행은 술토 안에 정화, 미토 안에 정화가 있습니다. 남의 세력을 보시면은 일지 술토, 월지의 미토, 연간의 기토, 월간의 신금, 연지의 유금이 있습니다. 사주를 보면 흑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이 흑기운들은 모두 식상이면서도 화개살입니다. 그리고 월간의 신금, 연지의 유금이 있긴 있는데요. 이 지금 재성이죠. 월간의 재성, 연지의 재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재성이 있으면은 결혼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게 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흑기운으로 인해서 이 신금, 유금이 힘을 못 쓰고 있죠. 사주학적 용어로 토다금매라고 합니다. 이 강한 식상에 의해서 이 쇠기운들이 흑기운에 덮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주가 병술일주입니다. 병술일주는 일간과 지지가 모두 양기운이죠. 양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고요. 지지 술토, 화개살이죠. 그리고 요 일주 자체가 백호대살입니다. 병술 백호대살입니다. 사주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사주가 강하진 않은데 이 백호살, 이 병술 백호대살이 좋게 잡힌 것이죠. 약한 사주인데 야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능인으로 지낼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병술일주들은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운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술토 안에 신금이 있죠.
이 신금이 작은 쇠 조각인데 이 술토는 큰 흑기운이죠. 큰 흑기운에 이 신금이 덮여버린 격이기 때문에 결혼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병술일주를 가지신 분들이 결혼운이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양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겠죠. 급하고 다혈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뒤끝은 없습니다. 그 순간에 풀어버리고 많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사주를 보면은 식상이 모두 화개살이죠. 화개살은 어떤 장인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운동선수나 예능적인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주는 불기운을 강하게 하는 오행이 오면 좋습니다. 나무 기운이 온다거나 큰 불기운이 오면 참 좋겠죠. 사주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을 강하게 해주는 나무 기운, 불기운이 오면 좋습니다. 대운을 보시면은 31살 때부터 나무 기운이 계속 찾아옵니다. 31살 때 정묘대운, 41살 때 병인대운, 그리고 현재 대운인 을측대운도 나무 기운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61살에 갑자대운도 이 사주의 희신으로 옵니다. 통대운을 받았죠. 사주는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이 통대운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로, 거의 국민 타자였죠.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로 각광을 받았고요. 현재는 예능인으로서 지상파 TV나 종편에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대운으로 인해서 현재 특히 과거에 야구선수로도 유명했고요. 현재 예능인으로서도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대운을 상당히 잘 받았죠.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식상 흑기운과 재성 금기운의 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식상생재라고 하는데 이 식상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재성은 있긴 있는데 이 작은 쇠 조각들은 흑기운에 덮여 있죠. 식상생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사업운이나 투기성 재테크운은 좋지가 않습니다. 본인의 어떤 능력을 넘어가는 사업운, 예를 들면은 크게 대출을 받아서 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주식 투자를 크게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은 이 사주와 맞지가 않죠. 그냥 자신의 능력, 야구선수라든가 예능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게 재물을 버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양준혁 씨는 이런 손재, 큰 재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결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월간의 신금 그리고 연지의 유금이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배우자 운이 큰 흑기운에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판적으로 결혼운이 약한 것입니다. 이 월간 신금, 연지의 유금, 이 재성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결혼운이 약합니다. 사주학적 용어로 토다금매라고 하는데 이 토다금매가 된 사주이기 때문에 결혼은 약합니다. 그리고 대운을 보시면은 무진, 정묘, 병인, 을축으로 흘러서 재성운이 오지가 않죠. 그래서 결혼 정년기 때도 재성운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결혼운이 더욱 약하게 된 것이죠. 자식운도 봐야 됩니다. 자식을 의미하는 운은 물기운이죠. 이 물기운은 사주 원판에 아예 없습니다. 이 결혼을 볼 때는 자식운도 봐야 되는데 이 자식운도 약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50세 전까지 50대 초반까지 결혼을 못했던 겁니다. 결국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흑기운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쇠기운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 쇠기운이 들어오는 해에 소개팅을 한다든가 맞선을 본다든가 이런 후천적인 노력을
해서 그 기회를 살려서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기회가 아주 적게 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반대로 또 많은 노력을 또 해야겠죠. 그때 운을 노려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비 신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TV에 나오진 않았지만 서로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만 올해 3월에 진행하는 것 같고요. 현재는 결혼 생활을 사실상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원래 작년에 결혼을 하려고 그랬죠. 작년은 경자년이었죠. 경자년은 20년 경자년은 큰 쇠기운이 들어오는 해죠. 큰 쇠기운이 들어올 때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준혁 씨는 결혼을 한 것이죠. 다른 사람은 10번 이상 기회가 왔을 때 결혼 기회가 오지만 양준혁 씨는 딱 한 번, 두 번 이럴 때 딱 결혼이 오는 것이죠. 근데 때마침 작년이 큰 쇠기운이 들어오는 경자년이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혼을 하신 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주적으로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결혼이 꼭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결혼해야겠다는 의지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준혁 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혼을 한 것이죠. 그 결혼을 했으니까 자식운도 봐야겠죠. 양준혁 씨는 사주 원판적으로 자식을 볼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신부의 사주도 봐야 되고 둘의 궁합도 봐야겠지만 양준혁 씨 혼자로 봤을 때는 자식운도 그렇게 자주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자식운을 예측해보면요, 이 시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주가 사주적으로 자식궁이기 때문에 시주가 중요한데 이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죠. 자식이 생기려면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갑오시면은 가능합니다. 갑오시고 그 다음에 경자년의 기운을 살리면은 자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갑오시면은 이 경자년과 정확하게 충을 합니다. 자식궁이 충을 하게 되면은 자식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자식 자리가 흔들리면서 자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양준혁 씨는 이 오시, 갑오시라면은 충분히 자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작년, 그리고 사주적으로는 경자년이 올해 입춘까지죠. 2월 4일이 입춘인데 2월 3일까지는 경자년이기 때문에 갑오시고 그리고 이 경자년의 운을 살리면은 자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자년의 자수가 정관으로 들어오죠. 관성으로 들어옵니다. 남자가 정관으로 들어오면은 딸을 갖는다고 하죠. 양준혁 씨는 이 경자년, 남은 경자년, 지나온 경자년을 잘 활용해서 자식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자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딸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초에 임신이 혹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어쨌든 그 부부만 알고 있겠죠. 아니면은 입춘 전까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충분히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도 힘드셨지만 자식을 갖기 위해서 한번 많은 노력을 한번 해보시길 제가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딸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운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자식도 결혼하는 해에 꼭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양준혁 씨의 결혼 운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라도 댓글 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